20번부터 가볼 거고, 20번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거 먼저 좀 읽어보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볼게요. 20번부터입니다. 그, 필기자로 피시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주어 동사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means가 동사가 나왔고, 여기서 투부정사가 현재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 있으면 우린 이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잖아. 그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리터릿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리터릿이라는 단어는 보통 읽고 쓸 줄 아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문해력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문해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해서 읽고 쓸 줄 아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로 들어갔고 얘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명사적 용법.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용하자면 to be를 being으로 바꿔도 되느냐를 생각해 보셨을 때 being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동명사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은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로 나왔을 때 동사는 단수 취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또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쪼르륵 가서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투부정사가 또 여기서 means 뒤에 나왔다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건 의미합니다. 뭐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요. 뭐를요? 근데 critically 이 단어 아셔야 되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라주셔야 되는 게 우린 이런 걸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 이 사회적인 이슈라는 것이 선행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선행사가 지금 요 위치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한번 보세요. mathematics 주어 나왔고 has 동사 나왔고 bearing이 목적어지 않습니까? 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 on 위치 문장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수거가 뭐냐면 have bearing on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have bearing on이라는 것이 수거격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have bearing on. 그럼 무슨 뜻이냐?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have bearing on이라는 건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학이 관련이 있는, 다시 수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했어. 다시 한번 그럼 베어링까지 한번 맞춰보자면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사회적 이슈란 어떤 사회적 이슈다? 아하, 수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문은 길어요. 자, so as to. so as to라는 건 제가 또 잘랐죠. 요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in order to랑 같은 말이죠. 자, 요 정도는 저희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so as to하고 in order to는 뭐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목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목적이라는 놈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 앞에다가 인오더를 붙이거나 소에즈를 붙이면 얘는 반드시 목적으로만 해석한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냐? make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리다인데 중요한 건 앞에 informed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형용사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거 informing 쓰시면 안 돼. 과거분사 형용사입니다. 정보를 갖춘. 다시 정보를 갖춘. 혹은 정보에 입각한 이런 뜻입니다. 자, 결정이 어떤 결정이라고요? 그냥 마구잡이의 결정이 아니라 뭔가 탄탄한 정보를 갖춘 그런 결정이요. 자, 근데 그 결정은 또 뭐에 관한 것이냐? 자, 전치사 about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how부터 쪼르륵 가서 problems까지 괄호로 묶어서 이 괄호가 커다란 명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how to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뭐뭐 하는 방법이라 해석하셔도 되고 혹은 어떻게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셔도 되잖아.
저는 여기서 둘 다 괜찮은데요. 2번으로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라고 해석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오케이? 내리기 위해서, 오케이? 수학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곧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 해석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해석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저희는 머릿속에 뭐를 둬야 되냐면, 아, 뭔가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럼 이제 단순히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과목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 해결로서의 수학이라는 측면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2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한번 더 보세요. 자, 얘는 지금 딜링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딜링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문장의 맨 앞대가리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게 지금 분사구문 또는 동명사구 주어야 하는데 컴마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딜링부터 지금 저 컴마까지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건 동사의 ing가 이렇게 나오고 쭉 가서 컴마 주어 동사 나오는 요 패턴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를 뭐랑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딜이라고 쓰면 야 딜이야 딜링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명령문이야 분사구문이야를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를 만약에 PP 형태로 델트로 쓰면 여기가 현재 분사가 들어가야 돼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돼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deal with라는 건 이렇게 묶어서 뭐뭐를 다루다 대처하다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동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그지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다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뭐를 통해서 요거 보이시죠? 이 단어도 어렵습니다.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요. disciplinary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교과 혹은 뭐 학문 이런 뜻인데 인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교과 한 어떤 학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학문 혹은 범교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 학문에 걸치는 걸 interdisciplinary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얘를 범교과적인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범교과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끌어들여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서 지금 그런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당연히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복잡다단한 사회적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어법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requires라는 동사에 s 붙어 있는 요 놈인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금 동사 보시면 바로 앞에 복수명사로 낚시 걸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복수명사로 낚시를 걸더라도 주어가 현재 동명사고 주어지 않습니까? 고로 미러링부터 problems까지를 주어 표시를 하실 수 있어야 require에 여기 지금 단수 취급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지? 자, 그럼 mirror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동사로 무슨 뜻이냐? 반영하다, reflect의 뜻인데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하다. 자, real world problems라고 얘기하면 진짜 실제의 어떤 세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건 오케이. 자, 실제 세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건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하느냐? innovative ways, 혁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혁신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planning and organizing mathematical teaching methods. 보세요. 계획하다, 조직하다. 그리고 수학적인 teaching method를 좀 어려운 말로 교수법,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교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봅시다. 실제 세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혁신적인 방법이 뭐다? 수학적인 교수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지금 이 문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학과 그다음에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학과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오케이. 요거 한번 내용 정리 쫙 하고 나서 붙여드릴게. 자, 그럼 다시 3번 문장 보세요. Navigating our world. 여기까지 이렇게 또 동명사고 주어 나왔죠. 여기가 주어입니다.
지금 요 지문의 특징은 20번임에 불구하고 주어 동사의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을 navigate, 탐색하다라는 뜻인데 탐색하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을 뭔가 탐색한다라는 건 세상을 살아간다는 소리인데 우리 세상을 뭔가 살아나가고 탐색한다라는 건 means 뭘 의미하냐? 그게 뭐냐면 being able to quantify. 잘 봐요. 지금 병렬 구조가 쭉 이어지죠. 병렬 구조는 항상 마지막 전에 and를 붙이기 때문에 quantify, measure, 쪼르르 가서 generalize까지입니다. 그죠? 사실은 문장 끝까지 괄호로 묶으셔도 되는데 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and 앞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단어들 다 아셔야 돼요. 단어들. quantify, 수량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잘 봐. 갑니다. 자, 수량화하다. 그다음 측정하다, 추정하다, 분류하다, 비교하다, 패턴 찾다. 저 단어가 좀 어려워요. conjecture란 단어. 저 conjecture란 단어는 별도로 좀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이 단어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justify라는 건 정당화하다라는 뜻인데 정당화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인 거냐면 근거를 제시하다라고 쓴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다. 그 다음 prove라는 단어 증명하다. generalize라는 단어는 일반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어디 안에서? within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안에서라는 소리니까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얘기고 또 뒤에 and 뒤에 들어간 거 여기는 그냥 문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안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야 되고 또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비판적 사고요. 결국에 3번 문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장 가봅시다. 지금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싶으실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그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꽁꽁 숨겨놨어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갑니다. Making decisions isn't even qualitatively 갑니다. 결정을 내린다라는 건 이것도 계속 지금 동명사고 주어져. 결정을 내린다라는 건 그게 심지어 어떤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경우에더라도 다시 여기서 even qualitatively는 그게 질적이다, 질적이게 라는 뜻이잖아요. 질적인 경우더라도 그게 질적인 경우더라도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결정을 내린다라는 건 그게 뭔가 양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질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라도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잘 봐야 돼. 뭐뭐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다시 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소리라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수학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던 거고 앞부분의 내용들은 결국에 수학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자, teaching mathematics.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수학이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건 말이에요. should be done. 행해져야죠. 이루어져야죠.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in interaction with. 당연히 interaction이라는 건 상호작용이란 소리죠. 그러면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합니다. 뭐와? 비판적 사고와. 그죠? 오케이.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 along with라는 건 알아두십시오. along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뭐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수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뭐도 필요하고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자,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런 것들은 can be developed. 어떻게 지금 발달될 수 있냐면 봐봐. 발달돼서 뭐가 된대요? mathematical context니까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발전될 수 있어요. 오케이.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비판적 사고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발전된다고요. So that 그냥 그래서라고 칩시다. 그래서 there's no excuse. 그럼 생각해 봅시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럼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소리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뒤에 제가 만약에 밑줄을 땅 뚫어놓는다 쳤을 때 이렇게 빈칸하면 안 된다는 소리라고요. 봤어요? 그러면 explicitly라는 건 명시적으로라는 뜻인데 명시적으로라는 말도 어렵죠. 그냥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자, 그럼 서포트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누가 뭐 하는 걸 서포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to develop them 그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서포트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뜻이죠. 제 말 이해 갔어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dam이라는 건 당연히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이겠고 학생들이 그런 것을 기르도록 도와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거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다 읽었는데 진짜 별로 무슨 말인지 썩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얘는 지금 앞에서부터 결국에 이 지문은 앞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셨더라도 4, 5, 6번을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therefore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erefore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쌤 그러면 이 글에서 주제문이 드러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therefore 문장부터 보라고 얘기했지만 does 문장 있죠. 얘가 주제문입니다. 얘가 does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오케이. 자,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결국에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 필자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비판적 사고, 다시 키워드는 이거예요. 수학이라는 것이 비판적 사고. 그죠? 수학이라는 학문이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요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가셨어요, 혹시? 수학이란 학문은 그냥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공부라기보다도 요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장이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 지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앞에 문장들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에 막 수학적인 문해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라는 얘기,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냥 수학 점수가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21번으로 갑니다. 20번 원래 문제 풀어야 되는데 20번이 안 들어가는 인원들이 덜어 있어서 20번은 넘어갈게요. 21번 봅시다. 자, 이매진부터요. 이매진부터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문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양자택일 문제로 나왔을 때 여기서 imagining이라고 물어본다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동명사구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동명사구가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뒤에 동사가 또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절을 상상해봐라 이런 뜻이죠. 대절은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뒤에 이제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you're usually stingy friend. 너의 stingy라는 거는 보통 인색한이라는 뜻이야. 단어 알아놔야 돼. 인색한이라는 게 뭐냐? 개쌉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색한 친구가 delight, 되게 기뻐하더래요. 근데 뭐 하는데 기뻐해요? buying you, 사형식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셔야겠죠.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것에 있어서 다시 너한테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사주면서 기뻐하더래. 됐어요? 근데 이 새끼 갑자기 왜 이래? After taking 뭐 한 이후에 맞았어. 뭐를 맞았어? 이게 복용하다라는 뜻이야. 복용하다. 뭐를 복용한 이후에 generosity booster 관대한 부스터라는 거를 먹었나 봐. 부스터를 맞았을 수도 있고 부스터를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관대한 부스터라는 걸 맞은 이후에 갑자기 막 뭘 사줘? How would you feel? 그러면 너 어떻게 느끼겠어요?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There's something praiseworthy about the action. 이 단어 잘 보셔야 되는 건 플러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별로 썩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약간 인색했던 놈이어서 할 것 같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행동. 나한테 선물을 사준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죠. 칭찬할 만한 것이다라는 소리예요. 이 단어 알으셔야 돼요.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럼 칭찬할 만한이란 맥락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pleased도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뭐예요? 기쁜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pleasing과 pleased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 중에서 둘 중에 뭐 들어가야 되라고 양자택일로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워크북에 나오는데 이게 pleased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 이걸 아시려면 please라는 동사부터 출발합니다. please는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를 기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pleasing이 되잖아요. 그럼 pleasing이라는 건 무슨 뜻인데요? 누구누구를 기쁘게 만드는이죠. 다시 기쁘게 만드는이에요. 그리고 pleased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쁘게 만드는 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감정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이 되는 거야. 기쁜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pleased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보통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면 기쁠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자, 너는 그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기쁘겠죠. You would say. 너는 이렇게 말을 할 거야. Thank you. 고마워. And mean it. mean it이란 건 요거 자체가 그냥 수고로 진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 진심이다라는 소리라고요. 의미하다라기보다는 진심이야라는 소리예요. But 그런데 his change of heart. 그의 마음의 변화는 is not entirely satisfying. 여기도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또 뭐 물어볼 거야? satisfying이야? satisfied야? 라고 물어볼 거야. 지겨워. 근데 중요한 건 사람 아니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아니잖아, 저기 지금, 그지? satisfying 쓰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의 마음의 변화라는 건 완전히 뭔가 만족스럽진 않아요.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진 않아요. 왜일까? 아, 얘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이게 만족스럽지 않을까? 결국에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가봅시다. According to 요 사람 누군데요? 미국의 철학자인 요 사람에 따르면 He's not really generous. 자, 이 사람이 행동은 그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결코 이 사람은 generous, 관대한 사람이 아니래요. 이 사람 관대하지 않대요. When we praise someone's character, 이 character라는 거는 보통 성격, 뭡니까? 품성, 인격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인격이나 품성을 칭찬을 할 때, 자, 가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품을 칭찬할 때 we use words. 우리는 이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For various virtues. virtue란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virtue. 미덕이란 뜻이죠. 자, 다시 여러 다양한 미덕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관대한, 뭐 친절한, 용기 있는, 뭐 기타 등등 말이죠. 자, a person who gives one gift. 그냥 선물 하나 꼴랑 준 사람은 뭐 하지 않아? 이 사람은 generous. 관대하지 않아요. 선물 하나 준 거가 이 사람을 관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Instead,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럼 관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instead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instead라는 건 앞문장이 반드시 다시 앞문장이 부정문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instead라는 이런 연결사 뒤에 들어가는 뒷문장은 긍정문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자, 부정문, 긍정문의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러이러한 사람은 관대하지 않아. 관대하지 않아. 부정문이죠.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뒤에 문장이 어떻게 긍정문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만약에 연결사 빈칸으로 뚫어놨을 때 instead 대신에 다른 단어 올 수 있는 거 이것도 알아둡시다. rather라는 단어.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라는 단어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연결사는 실제로 다른 연결사들로 낼 수 있거든요. 여기 however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지금 관대한 게 아니라요. 그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건 is a stable part of a person's moral identity.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 이 단어. 저는 이 지문이 실제로 30번 어휘처럼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30번 어휘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결국에 어떤 핵심 단어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저기 stable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안정된, 안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안정된. 자, 그러면 안정된이라는 말의 반대는 되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일시적인 같은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이 들어간다거나 이건 너무 뻔하니까. 불안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moral identity, 도덕적인 어떤 정체성의 이런 안정적 부분입니다. 다시 도덕적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요. 그게 뭔데? An emotional habit. habit이라는 건 습관이죠. 정서적 습관이라는 거예요. That is part of who you are. 너라는 사람이란 뜻이죠.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라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너라는 사람이야. 너라는 사람. 그죠? 너라는 사람의 일부인 그런 정서적인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thus 따라서 virtues 미덕이라는 것은요. 자, thus로 갑니다. 미덕이라는 것은 as opposed to non-typical impulse. 자, 갑시다. 그러면 non-typical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야. typical이라는 건 뭐예요? 전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형적인이라는 건 뭔데요? 그냥 그 사람의 일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도 중요한 어떤 어휘 포인트가 되는 거야. 비전형적인이란 건 전형적이지 않다. 즉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불안정 일시적이란 말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non-typical이란 말이. 자, 그러면 자, 비전형적인 충동과 달리 미덕이라는 것은 are the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너라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어떤 인생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미덕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they 갑니다. They are part of who you are. they는 여기서 virtues. 미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부다. 뭐의 일부다? who you are. 너라는 사람의 일부다. 즉 너의 현재의 모습의 일부다. 그렇죠? as 문장 갑니다. 자, as는 여기서 because 때문에로 해석할 건데 왜? 그 이유가 뭔데? they are. 걔네가 뭐기 때문에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여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들이 how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식 혹은 뭐 어떻게. 근데 여기서 방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무슨 방식인데? 너의 character, 너의 성격이 형성된 방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상 너라는 사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나왔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즉시적인, 일시적인. 그래서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거. 그죠? 한 번에 선물을 딱 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즉각적 미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각적 미덕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 준다고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popping a pill. 자, 그래서 알약을 하나 먹는 것은 팝은 먹다란 뜻이에요. 알약을 하나 먹는 것은 아까 우리 generosity booster 맞았던 것처럼 알약을 하나 먹는 것은 cannot make 만들 수 없어. 너를 어떻게 만들 수 없어. You a better person.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 라는 소리죠. 결국에 지금 이게 함축음이 지문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봤던 것이고 이 마지막 문장은 주제에 미루어 봐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미덕이라는 것이 그냥 너라는 사람의 역사, 너라는 사람의 일부다. 즉 너라는 사람이 곧 너의 미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제문에 미루어 봤을 때 그냥 단번에 하나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해석은 다 했고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합시다.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지문에 그러면 뭔가 주제문 혹은 내용은 다 알겠으니까 어디서부터 힘줘서 읽어야 돼요, 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얘는 지금 힘을 줘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판단되시죠? 앞에 글을 조금 주물러 보자는 거예요. 글을 보셨을 때 첫 번째 문장부터 다 힘줘서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쪼르륵 나와가지고 뭔가 일화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연결사를 기준으로 보면 instead 문장부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선물 하나 준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 그 대신에부터 시작해서 이 더즈에서 클라이막스가 되겠네요. 그죠? 결국에는
주제문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여기라고 보여지는 거고, 힘줘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이 instead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힘줘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는 그냥 사실상 어떤 뭡니까, 글의 어떤 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정도 하셨으니까 저희 요거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21번인데, 자, 21번에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 A를 영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A의 영작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작을 할 때, 본문 영작이라는 게 뭐 학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어법을 명확하게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품이 형성되었던 방식의 일부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가봅시다. 그것들은 they라고 쓰시고, 뭐뭐의 일부다, they are part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뭐뭐의 일부다, they are part of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품이 형성되었던 방식,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를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they are part of 이렇게 썼어. 근데 여기 쓸 수 있으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방식이라는 말은 어떻게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how를 썼어. 그럼 의문사기 때문에 의문사 썼고 뒤에는 의주동순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여러분 못 찾으셨나요 혹시 이거? 없어요? holy. 와. 좋아요. 22번부터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 자, 가봅시다. determine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결정하다로 외우시기보다는 측정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 단어를 지금 측정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mass라는 건 질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여기서 지금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I might put it onto a balance. 이때 balance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균형이란 뜻으로 해석됐다라기보다도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저울, 스케일이란 단어 있죠. 저울. 저울에 그것을 올려놔. 즉 볼링공을 저울에다가 올려놔. 그리고 자, 병렬 구조니까 푸시 1번, 컴페어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즉 그 볼링공을 갖다가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compare A with B죠. compare 나오면 항상 뒤에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compare A with B예요. 그것을 뭐랑 비교하냐면 known, 이미 알려진 질량과 비교하는 겁니다. such as 예를 들면 a number of. 자, a number of라는 거는 여러 개, 다수의, 많은이라는 뜻이니까 여러 그 메탈 큐브, 금속 큐브들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each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 이유는 자, 각각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각각이 weight, 무게가 나가는데 무게가 얼마가 나가냐면 1g, 10g, 100g의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요 each weighing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게가 나가다라는 건데 지금 각각이 무게가 나간다 정도로 앞에 명사를 살려줬다. 각각의 금속 메탈 큐브가 1g, 10g, 100g의 무게가 나간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 어법 중요한데 여기는 분사로 쓰셔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앞에 문장이 다 지금 끝난 상태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way 같은 동사로 써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여기 분사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things get much more complicated. things라는 건 보통 상황 이런 뜻인데 상황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만약에 내가 wanna know the mass of a distant star. 뭡니까? 그 distant, 멀리 떨어진. 다시 한번.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의 질량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알고 싶다면 좀 상황이 좀 더 복잡해요. 다시. 내가 저 멀리 떨어진 별의 질량을 좀 계산하려면 좀 더 복잡합니다. How do I measure it? 아니, 볼링공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알려진 추에다가 대고 재면 되는데 그러면 별은 어떻게 재지가 되는 거야. 자, how do I measure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재지? 별의 질량을 말하는 거죠. We can roughly say that. 우리는 roughly, 계략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대충, 계략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략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시 얘기해서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얘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럼 measuring the mass of a star. 자, 보시면 뭐가 들어가요 지금? 동명사구 주어가 들어가죠. 동명사구 주어니까 여기 동명사구 주어 들어갔고 involves는 당연히 단수 취급 들어가셔야 돼요. 동명사구 주어니까. 자, 그러면 이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다양한 이론을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그거 어떻게 측정해? 라고 얘기하니까 다양한 이론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If you want to measure the mass of a binary star. binary star라는 건 요거 자체를 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by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선 determine 측정합니다. 뭐를 측정하느냐? 자, 첫 번째 측정 대상 a center of a mass between the two stars. 여기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건 바로 요거 센터죠. 중심값. 다시 우리는 우선 뭐요? 두 별 사이의 질량의 중심을 측정해야 하죠. 그쵸? 우리는 우선 두 별 사이의 질량의 중심을 측정해야 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ir distance from that center which we can then use 여기서부터 자, 두 번째 밑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distance죠. 거리. 우리는 그 두 개의 별 사이의 질량의 중심을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 From that center.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죠. 근데 이 위치는 왜 나온 거냐?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use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중심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중심값 구했으니까 중심값을 알잖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중심값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함께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냐면 a value for the period. 자, 여기서 the period라고 적혀 있는 건 약간의 그냥 그 기술적 용어입니다. 공전 주기라고 하는데 the period는 공전 주기 값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And a certain instance of Kepler's third law.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냐면 케플러 제3법칙의 어떤 특정 사례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잘 봐. 지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중심, 거리, 공전주기, 그 다음 케플러 제3법칙 이렇게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질량을 측정하는 네 가지의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 other words, 그럼 네 가지 값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In order to measure the star mass,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러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We measure other quantities. 우리는 뭐를 측정해요? 다른 quantity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되겠죠. quantity는 수치, 수량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치라고 합시다. 우리는 다른 수치가 필요해요. 우리 다른 수치를 측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와 함께? Together with certain equation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어떠한 방정식들과 함께 뭐 하기 위해? 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다른 수치도 필요하고 다른 값도 필요하고 다른 방정식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죠. measurement. 측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is not a simple and unmediated estima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properti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잘 보세요. 측정이라는 것은 낫이 나왔기 때문에 나대이 벗비 구조 나오죠 지금. 뭐가 아니라 뭐다? 그냥 단순하면서 unmediated, 중재되지 않은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중재되지 않은. 여러분. 그럼 중재된 게 뭐죠? 다른 값들을 끌어오는 게 중재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요? 앞에 on이 반드시 붙어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on이 왜 붙어요? 아까 중재했잖아요. 낫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간단하지도 않고요. 중재되지 않은 그런 측정이 아닙니다. 뭐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property는 값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에 중재되지 않은 혹은 간단한 그런 측정이 아닙니다. 간단하지도 않고요. 중재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determination 얘도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측정이냐? A certain magnitude. magnitude라는 단어 아시죠? 저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저 크기란 뜻인데. 크기. 자, before the background of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before the background of라는 거는 요거 수거입니다. 뭐뭐를 바탕으로. based on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뭐를 바탕으로. 그럼 뭐를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여러 많은 이미 수용된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특정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가 핵심이에요. 얘는 만약에 빈칸으로 뚫어낸다라고 하면 마지막 문장을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걔를 측정하려면 다른 값들을 끌어와야 돼. 다른 값들을 끌어와야 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중재가 돼야 돼. 다 이 말을 어떻게 쓴 거냐면 중재되어야 해. 그지? 그 다음에 뭔가 이미 뭔가 accepted, 수용된 그런 이미 존재하는 그런 이론들도 필요해. 그죠? 기존의 이론들도 필요해. accepted랑 같은 말이 막 existing, 기존의란 뜻이랑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지? 이미 존재하는. 이해되셨어요? 이 지문은 마지막 문장의 주제문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갈 테니까 저기 뭡니까? 문제지 세팅해 드릴게요, 지금. 아니죠, 23번이죠? 오케이, 23번이요. 단어들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에서 뉴로사이언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신경과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뇌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뇌과학의 발견에 기초하면 다시 이게 based on이 뭐뭐에 기초하여 정도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according to라고 보셔도 돼요. 뭐뭐에 따르면. 자, 뇌과학의 발견들에 따르면 pain and pleasure, 고통과 여기서 뭐 즐거움, 기쁨이라 해석하셔도 되는데 쾌락이라고 합시다. 고통과 쾌락은 are formed and processed, 형성되고 처리됩니다. 뇌의 같은 영역에서. 결국에 고통이랑 쾌락이라는 것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어쨌든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Our bodies constantly strive for. 이 단어 좀 보셔야 돼요. strive for라는 건 추구하다. seek 있죠, seek. 단어 알아두셔야 된다. 계속 얘기해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하냐면 요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걸 추구합니다. 이게 뭔데요? 항상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항상성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이 항상성이 뭐냐? 자, 항상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컴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로 정의되냐면 뭐뭐로 써져. 그러니까 the balance of bodily function. 즉 bodily function이라는 건 우리 몸의 기능이죠. 이거 형용사입니다. bodily, 몸의 기능의 균형이라는 걸로 정의됩니다. 라는 소리죠. 그 항상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항상성이 뭐냐면 항상성 이퀄 우리 몸의 기능들의 균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without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 이렇게 갑니다. 여기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단어 보상이라는 뜻이죠. 우리 몸에 효과적인 보상 기제, 보상 메커니즘이 없으면 자, 근데 이 보상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또 중요한 단어는 요 단어. 쿠션이란 단어 중요하죠. 쿠션이란 건 동사로 완화시키다, 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상이란 말을 썼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우리 몸에 이런 효과적인 보상 메커니즘이 없으면 근데 그 보상 메커니즘이란 게 뭐냐? Which may cushion potential highs and lows. high and low라는 건 뭐예요? 변동이란 뜻이죠. 저거 단어 하나가 변동이란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잠재적인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보상 기제가 없다면 we would not be capable of surviving.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항상성이라는 건 올라갔을 때 결국에 그 항상성 값으로 내려주는 것이고 내려갔을 때 이 항상성 값으로 올려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high and low를 어쨌든 완화시켜준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pleasure and pain. 그러면 고통과 쾌락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통과 쾌락, 쾌락과 고통이라는 건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이 같은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뇌의 같은 영역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거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하죠. They seem to work together. 함께 작용하다 이런 뜻이죠. 자, work라는 단어는 여기서 작용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은 자 동사 병렬 구조 잘 보셔야 돼요. seem to work together and a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마치 seem to be라고 해서 be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얘네는 함께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의존하는 것 같아요. one another. 서로한테 매우 의존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and keep balance.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병렬 구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만약에 너가 상상한다면 이 쾌락과 고통을 뭐라고 상상한다면 as the two opposite points on a scale. 스케일이란 단어 좀 알아두십시오. 저희 아까 그 밸런스란 단어도 있었잖아요. 스케일 여기서 저울이거든요. 저울 위에 two opposite points, 양극단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opposite points니까 반대 지점이죠. 자, 다시 저울 위에 이 양쪽의 그 반대 지점이라고 다시 반대 지점이라고 뭡니까? 쾌락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you can easily understand that. 여기도 대절 잘 보셔야 돼. 이거 what 쓰시면 안 되죠. 대시 나왔다라는 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소리니까요. 자, 너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As one of the two points rises. 두 개의 이 반대의 지점이니까 한 지점에 올라가죠. 그럼 다시 두 지점 중 하나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rise 수일치 잘 봐야 돼요. 원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가 올라가면 그리고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 쓰시면 안 되는 거야. raise란 단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사니까. 자, 그럼 다시 둘 중에 한 지점에 올라가면 the other.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나머지 the도 들어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할 때 하나를 원으로 잡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the other가 되는 거야. 자, 나머지 한 지점은요. must correspondingly fall. 올라가니까 내려가죠. 그죠? correspondingly라는 거는 그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그에 따라, 그에 맞춰 이런 뜻이야. 다시 그에 맞춰서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냐면 고통과 쾌락이 둘 다 증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올라가면 쾌락은 떨어지는 것이고 쾌락이 올라가면 고통이 내려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너는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거야.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그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있어야만 얻는 것이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분석해 봅시다. According to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예요. psychiatrist라는 건. 요 사람에 따르면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ese words. 이 사람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이 말이라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요 말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 말이 왜 진실인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겠죠. She says that.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at을 여기서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볼 것이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겠죠. 뒤에 문장 완전하고 오케이.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며 our attempts, 우리의 시도인데 어떤 시도냐? to escape being miserable. 자, 투부정사 하려는 시도니까 이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miserable이란 단어 있죠. 비참한이란 뜻이잖아. 단어 알아두셔야 돼. 비참한. 자, 그러면 뭔가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우리의 시도는 오케이. 자,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우리의 시도는 실제로는 사실은 말이에요. making us. 자, 여기 지금 making은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이거 동명사야. 뭐뭐 하는 것이다죠. 다시 여기서 making 보시면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 동명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are making이라는 게
만드는 중이다. 이거 그냥 뭐로 봐야 돼? 진행 시제로 보셔야겠죠. 진행 시제. 자, 그래서 비참한 걸 피하려고 하는 우리 시도가 실제로는 뭐를 만들고 있어? 어떻게 만들고 있어? 오형식이니까 여기 목적어. 우리를 훨씬 더, even은 훨씬이란 뜻이죠. 비교급 수식부사니까 우리를 훨씬 더 뭐 어떻게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비참한 상태를 피하려고 하는 우리가 자꾸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비참한 걸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참함이 와야지 비로소 비참함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is is because.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pain is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고통이라는 것이 자, this는 앞에 문장 8번 문장을 받는 것이고 이 이유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필수적 구성 요소거든요. 뭐에? 우리 능력에. 다시 핵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수적인 그런 구성 요소래요. 우리 능력인데 어떤 능력에? 투부정사하는 능력에. To maintain a neutral state. neutral state이 뭐예요? 중립 상태죠. 즉,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중립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능력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래요. 그리고 and를 기점으로 보세요. allowing it. 여기 지금 allowing it이 주어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시받는 건 고통이죠. 고통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저러블은 사실상 지금 보니까 고통이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고통은 사실상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허용하는 것,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will in turn, 결국에는 reset our internal scale. 그럼 리셋 시킨다. 다시 리셋 시켜요. 우리의 내부 저울을 어떻게 리셋 시켜요? back to balance. 균형 값으로. 균형으로 다시 리셋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맞아야 비로소 리셋이 돼서 쾌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올라갔으면 다시 리셋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주제를 만약에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제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결국에 이거도 주제지만 포인트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작용한다. 얘네가 사실상 한 덩어리로, 한 그룹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었느냐? 4번 문장이죠. 이 얘기 어디 나와 있었어? 고통과 쾌락이라는 건 사실상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얘네는 함께 작동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한테 의존하며 그리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했던 4번 문장이요.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보셨을 때 뉴로사이언스, 고통 쾌락 나왔어? 그럼 4번 문장 내려오셔서 주제 잡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니까 피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여야 우리가 어떤 뭡니까? 그 내부 상태가 다시 밸런스, 균형 상태로 돌아오고 이제 쾌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단어들 잘 보셔야 되고요. 좋아요. 24번. 오늘 제가 봤을 때 24번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저희 요거 한번 풀고 갑시다. 자, 이거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을 거고 어디부터 보시냐면 아까 저희 21번인가 하다가 말았잖아요. 21번 한번 보시면 자, 뒤에 변형 문제도 다 실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워크북식으로 할 만한 문제들도 실어놨어요. 21번.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었냐면 여기였죠.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품이 형성되었던 방식의 일부다. 여기요. A번을 영작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따라와 보세요. They are 일부다. Part of.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뒤에 방식이라는 말을 쓸 때 방식은 요게 지금 방식이란 말을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건 의문사절이구나. 의문사절이구나. 그러면 how를 먼저 쓰신 다음에 의주동 순으로 쓰는 거잖아요. 의주동. 그러면
여러분의 인품이 형성되었던 방식. 여러분의 인품이 형성되었던 방식. 그러면 방식 뒤에는 형성되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how 다음에 여러분의 인품, your character. 형성하다가 form이니까 형성되다라는 거는 수동태로 쓰셔야 되죠. 어떻게? was formed라고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거 고치는 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정도를 고르셔야 되는데. 자, 가보면 제가 어법이 나왔을 때 이게 지문을 뭔가 우리가 많이 회독해서 어떤 익숙함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볼 때 1번 pleasing이냐 pleased냐 얘기했었죠. 이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틀렸죠. 이거 pleased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답을 고쳤을 때에도 이 답을 고치고 나서 얘가 왜 정답인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 2번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satisfying은 맞는 것이었고 3번에 a person이라는 거를 지금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o는 틀린 게 없었고 4번 who you are라는 건 계속 제가 너라는 사람, 그치 너라는 현재 모습 이렇기 때문에 틀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응? 5번이 어디 있죠?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없었네요. 자,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 뭡니까? 우리 2학년 시험에서 영영풀이를 냈던 학교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영풀이를 하는 이유는 이게 유의어 반의어라는 측면에서 유의어 동의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trait or quality. 자, 특성이나 속성입니다. 얘가 지금 속성 혹은 자질이란 뜻이잖아요. 자질, 속성. 자, 특성이나 속성인데 근데 딤이라는 게 여기다라는 뜻이야. 딤이라는 단어는 여기다, 여기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겨지는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여겨지는? To be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뭔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속성이나 자질이 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미덕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미덕이요. virtue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virtue. 다시 이 단어는 미덕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4번 문장을 영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요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요런 문제를 할 수 있느냐예요. 더군다나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길렀으면 하는 건 뭐냐면 본문에 예를 들어서 A traits라는 말을 찾아서 위에 traits를 막 뒤지지 마시고요. 저는 좀 응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용이요. 그럼 봐봐요. 미덕이란 건 어떤 속성이냐? 자, 이 traits가 미덕이란 건 A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발달되냐면 역사를 통해서 발달이 된다. 그러면서 생각해봐. 뒤에 분사구문이니까 instant moral transformation. 그러면 즉각적인 도덕 전환, 도덕적인 도덕 변화를 B하게 만든다. 그럼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여긴 형용사가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즉각적인 도덕 변화, 즉각적인 어떤 도덕의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아마 미덕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본문에서 찾아보신다면 이건 정답을 어떻게 골라내셔야 되냐면 미덕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는 일단은 st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보세요. 저희가 st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 있었냐면 제 응용을 좀 이거 연습할 때 응용을 좀 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virtue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한 어떤 뭐라고 trait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문장은 없어요. 결국에 그 미덕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를 찾을 때 요거 stable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다음
하나 더. 결국에 instant virtue라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impossible을 찾아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실제로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요? stabl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걸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품사를 맞춰서 쓸 수 있느냐. 품사를 맞춰서 쓸 수 있느냐. 응? 오케이. 뒤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뒤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볼링공 얘기 있었고 23, 24. 오케이. A번 한번 영작해 봅시다. 저 1분 드릴 테니까 먼저 해보실래요, 이거? A번 영작이랑 영작 빠르게 다 하셨으면 어법 찾기. 요 정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좀 적을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측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measurement. 측정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천히 생각해봐. 저 영어 순서대로 썼을 때 추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추정이 아니다라는 말 앞에 단순하면서 매개되지 않은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is not, 그죠? simple and, 그죠? 매개되지 않은이란 건 unmediated라고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unmediated. 추정이니까 estimation. 자, 여기까지 쓰셨으면 잘 쓰신 거예요. 여기까지 쓰셨으면 잘 쓰신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중요한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속성들의라고 썼기 때문에 of로 뒤로 빼줘야겠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independently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independent라는 단어를 쓸 때 독립적으로 해요. independent가 아니라 independently 부사로 적으셔야 돼요. 그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부사를 쓰고 나서 뒤에 어떻게 써야 돼? 존재하는 existing. 자,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킥이 뭐였냐면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적어주셨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사를 써야 이 부사가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속성이니까 propert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적으셨으면 잘 적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법 틀린 거 고치기였는데요. 요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정답은 3번에 요거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꿨어야 된다. 그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 measuring, 측정하는 것은 포함한다. 다양한 이론을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들어갔었어야 되는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ere 나와 있는데 이게 보이시죠? where. 이게 which, weekend and use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목적 없으니까요. 그래서 where가 아니라 which로 바꿔주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정답은 3번,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영영풀이 요거는 뭐였느냐. 보통 이제 size or quantity, 크기.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요게 이제 크기라는 말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영풀이라는 건 동의어다. 그러니까 동의어를 아느냐를 찾아야 되는 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size나 quantity 이것도 보통 이제 크기나 quantity도 사실은 size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크기나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이 측면에서 위에서 나와 있었던 그 조금 어려웠던 말 중에 뭐가 있었느냐 이 단어 모를 것 같아서 낸 것 같아요. magnitude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단어 외우셔야 합니다. magnitude요. 자, 그 다음에 A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다른 값을, 그지? 다른 값을 뭐 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측정하다를 쓸 거면 동사의 ing 형태로 쓰셨어야 될 거고 측정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였는데 여기는 measuring 쓰셔도 되고 determining 쓰셔도 됩니다. 다시 determining이라고 쓰셔도 되고 다만 동사의 형태를 ing를 붙여줬어야 돼요. measuring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미 accepted, 받아들여진 뒤에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이론들, theories를 고르셨어야겠죠. 자, 저는 웬만하면요, 님들아, 이 문제 다음 시간까지 문제들 풀어오실 때 빈칸 비워오지 마세요. 다시 빈칸 비워오지 마시고 뭐라도 적어오세요. 만약에 정 못 고르셨으면 여기다 한글 적어오십시오. 고민한 흔적 해갖고 오세요. 그냥 냅둬오지 마시고. 알겠죠? 좋아요. 이 정도만 하고요. 지금 한 지문만 딱 더 할게요. 요거 문제 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님들이 푸세요. 이 변형 문제 다 풀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저 24번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manufacturers 합시다. 제조업자들은 masterfully 자, 갑니다. 제조업자들은 masterfully라는 단어는 되게 노련하게란 뜻입니다. 노련하게 saw seeds of doubt. 뭐 한대요? 자, seeds of doubt니까 되게 의심의 씨앗을 뿌린대죠.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의심의 씨앗을 뿌려요. 뭐에 관한? 적절성에 관한. 뭐의 적절성?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urrent 현재의란 뜻이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기나 장치들,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기기들의 적절성에 관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Suddenly, 갑자기 A phone that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여기까지요. 우린 이런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년 전까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너의 생명줄과 같았던, 라이프라인 생명줄이니까 생명줄 같았던 그 휴대폰이 is now a museum piece. 이제는 완전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그런 박물관 작품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됐다는 소리니까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 거 outdated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구식의란 뜻이죠. 다시 outdated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obsolete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 둘 다 구식의 시대에 뒤떨어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unable to keep p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자, 뭐 할 수 없어요. keep pace with는 쫓아가다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자, 너의 어떤 디지털 디맨드라고 얘기하면 디지털 뭡니까? 요구죠, 요구 쉽게 얘기해서. 그럼 다시 얘기해서 디지털 수요. 너의 어떤 디지털 수요를 keep pace with 뭐 할 수 없다. 따라가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unable이 꾸며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뮤지엄 피스, 그죠? 박물관 작품이라는 걸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박물관 작품이 직역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정도 해석입니다. 따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the itch란 건 원래 가려움인데 이거 욕구로 해석해야겠죠. 근데 어떤 욕구냐?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시작돼요. 자, often before there's a genuine need. 근데 웃긴 건 before라는 건 뭐뭐 이전에. 그럼 뭐가 있기도 전에. 실제로는 뭐가 없는 상태야? There's a genuine need. 자, 실제 genuine이라는 건 진짜의. 다시 얘기해서 진짜 필요가 있기도 전에. 무슨 말이야? 진짜 필요는 없는 상황에서 막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This cycle. 근데 이러한 사이클, 주기, 순환이라는 것은 다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제조업자들의 농락에 우리가 넘어가서 뭔가 새로운 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샘솟는 이런 사이클은 isn't just confined. confined, 국한하다란, 국한시키다, 제한시키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한시키다예요. 어디에만 국한되지 않냐면 우리의 디지털 컴패니언, 우리의 디지털 컴패니언이 뭐야? 동반자죠. 그럼 동반자란 뜻이라고 직역하면 약간 어색하니까 그냥 디지털 그런 기기 혹은 디지털 용품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럼 휴대폰 말고도 사실 또 어떤 것들도 이런 거냐면 it spills over.
자, it이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이러한 사이클 이런 주기는 spills over 어디로까지 넘쳐 흐르냐면 into almost every aspect of consumer electronics. 그쵸? 거의 모든 그런 측면으로까지 번져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모든 그런 consumer electronics라고 얘기하면 전자기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전자기기. 그냥 소비자 전자기기라는 말이 어색하면 그냥 전자제품, 전자기기 거의 모든 전자기기로까지 번져요. 그럼 무슨 말이야? 와, 저거 사고 싶다. 마치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도 비스포크 냉장고 보면서 비스포크 사고 싶다. TV 있는데도 스탠바이 및 내 방에 하나 두면 좋겠는데 막 요지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the self-driving car 어디서 어디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부터 그다음 smart fridge 그죠? 스마트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자, every product every란 단어는 모든이란 뜻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뒤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나와줘야 된다. 그럼 봅시다. 자, 모든 제품은 여기 지금 S 안 붙어 있죠. 모든 제품은 seems 단수동사 나왔어요. 자, 모든 제품은 뭐 하는 것 같아? To be on an unstoppable march. 요 단어 아셔야 돼요. march. march란 단어 아셔야 돼요. 3월 아닙니다. 이거 행진이죠. 행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지금 멈출 수 없는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대. 어디를 향해서? The next version. 다음 버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아이폰 17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 그 다음 버전이 뭔데? The next generation that promised to revolutionize your life. 자, 그 다음 세대가 뭔데요? 약속하죠. 뭐 하겠다고? revolutionize가 뭐야? 혁신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자, 너의 삶에 혁신을 일으키다. 다시 이 단어 뭐라고? 혁신을 일으키다. 너의 삶에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는 그 다음 세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버전으로의 이제는 사실상 멈출 수 없는 행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what's fascinating or perhaps disturbing? 여기까지가. what이라는 거는 보통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가 불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주어가 없죠. 여기 that 쓰시면 안 돼. 근데 what절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명사절이에요. what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흥미로운 건 또는 아마도 disturbing 저 단어 좀 외우셔야 됩니다. disturbing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란 소리예요. 당황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때는 disturbed를 쓰는 거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에는 disturbing을 쓰는 건데 자,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또 perhaps 어쩌면 당황스러운 것은 is the utter efficacy. utter란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 외우셔야 돼. 단어 어려운 거 많다. 절대적인. efficacy라는 거는 효과. 뭐의 절대적 효과인데? this cycle. 이러한 뭡니까? 순환, 주기. 다시 한번. 이러한 순환의 진짜 아주 절대적이고 엄청난 효과. 모함에 있어서 우리의 desire, 욕구, 욕망이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욕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이클, 이 주기에 진짜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 효과예요. 그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당황스럽죠. 이 필자가 당황스럽다는 말을 더해놓은 거는 썩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 멀쩡한데 왜 자꾸 새 거를 사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 그럼 다 가봅시다. 보통 not so much가 나와 있으면 이건 그냥 not a but 똑같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원래 not a but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는 벗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벗 대신에 못 쓴 거야. 여기 세미콜론 쓴 거예요. 그러면 it's not that. 그럼 that절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럼 that절이 뭔데요? 우리가 가장 최신 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We are led to believe we need it. 잘 봐. 이 believe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죠. 우리는 뭐 하도록 이끌리는 거야? 우리가 그 가장 최신 기기를 필요하다고 믿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lead라는 단어가 생각해봐. 이 오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고 계셔야 돼. 원래 lead는 lead 명사 투부정사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be led로 쓰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lead가 이끌다, 만들다의 뜻이기 때문에 명사가 동사하게 만들다라는 걸 수동태로 바꾸면 자, 이 명사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도록 만들어지다, 이끌리다라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새로운 가장 최신 기기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당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the distinction 구별이죠. 구분이란 뜻이야. 뭐와 뭐 사이에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 그다음 필요한 것 사이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원하는 거랑 필요한 거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원하는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진짜 필요는 아니잖아. 원트라는 게 진짜 필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필요인 거고. 아니 그러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distinction 구분이 blurs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야. 자, 흐릿해지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됐어요? 뒤에 분사 구문. 그러면서 shifting our priorities. 다시 한번 our financial priorities.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즉 우리가 쓰는 그 돈의 우선순위를 in favor of라는 말 보이시죠? 어디 쪽으로란 소리예요. 어디 쪽으로? 어느 쪽으로 shift 옮기냐면 이동시키냐면 아니 우리의 어떤 돈의 우선순위 우리가 돈을 얻다가 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옮겨? 이게 개 중요해. 여기가 빈칸 내가 만약에 빈칸 뚫어놓잖아. 나 여기다 뚫어놔요. 여기요. Staying current with trends. 이게 무슨 말인데?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됐어요? Stay current를요. Stay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뭔가 머무르다.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stay current라는 말은 current가 뭔데요? current라는 거는 보통 현재의란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현재의, 최신의란 말이야. 트렌드에 있어서 최신을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다시 어느 쪽으로? 트렌드를 다시 쉽게 얘기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다, 쫓아가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stay이라고 썼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따라가다, 쫓아가다. 필요 없는데도 막 산다고. 그러니까 아이폰만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산다고. 그러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for 여기서 for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논리적 주장들에 불구하고. against 보이시죠? against는 뭐뭐에 반하는 반대되느냐? 뭐뭐에 반대되는. 그럼 뭐겠어?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슬리스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폰 17, 16 그죠? 나중에 23, 24, 25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에 반대되는 그런 모든 논리적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걸 사실상 업그레이드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the temptation, 유혹은 remain 어떤 상태로 있냐면 remain은 어떤 상태다라는 소리예요. 남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 매력이라는 건 다시 한번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건 여전히 어떤 상태다? remain 남다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남다 아니야. 여기서 유혹은 결국에 어떤 상태다? 굉장히 강력한 상태다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사실상 요 기술 회사들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안 사고 못 배기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 그냥 휴대폰 정도라고 했을 때 엄마들 기준으로 보면 그죠? 냉장고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 같은 거 너무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지문 어렵진 않았어요. 이 지문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2학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거의 중3 수준, 중-고3 수준의 지문들의 특징은 주제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지점들이 거의 다 글의 마지막 부분들이다. 얘 같은 경우도 어디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다. It is not so much. 8번 문장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자는 disturbing이란 말을 더함으로써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던졌고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want랑 need가 이제 블러해진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상 돈을 갖다가 stay current 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걸 업그레이드 하지 말아야 되는 논리적 이유들이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유혹을 못 견디고 넘어간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과제는 24번까지 문제 드린 거 목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어요. 지문 복습해 오시고 단어 외우십시오. 지금 초벌구이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변형 문제를 풀고 워크북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답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문에 있는 단어랑 구문 해석 안 되는 거 없게끔, 단어 모르는 거 없게끔 해놓으세요. 알겠죠? 단어 모르는 거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